자, 3번 문제는 그냥 같이 풀어버립시다. 딱 풀어버릴게요. 자, 얘들아,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첫 항, 끝 항의 평균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었냐면 아까 그 2차식 구조로 푸는 게 있다 그랬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항의 개수를 다 주고요. 합이 얼마인지를 줬을 때는 첫 항, 끝 항 평균으로 갈 겁니다. 문제 보니까 1항부터 15항까지 합이 600이래.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야? 2분의 A1에다가 A15 첫 항, 끝 항 평균에다가 항의 개수 15개를 곱했더니 6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첫 항, 끝 항 1항과 15항의 평균이 40이라는 건데 1항과 15항의 평균이면 얘들아 몇 번째 항이야? 8이죠. 이 구하는 거 이거지. 1이랑 15랑 더하고 절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1이랑 15랑 절반으로 나누면 A8이네.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걸 봤더니 A7, A8, A9의 합을 구하래요. A7 더하기 A9는 A8의 2배니까 얘들아 그거 3개 더하면 그냥 A8 3번 더하는 거라서 답은 120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간단하죠. 자, 그러면 4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최근에 AN이라는 수열도 있는데 절대값 AN을 물어보는 경우가 꽤나 많아. 보이는 게 한 번만 합시다.
자, 등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과 수열 절대값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랑 TN이라고 하겠다 얘들아. 근데 A7은 3이라 그랬고요. T10은 S10 더하기 131에 하나만 물어볼게. 자, AN의 합을 SN이라 그랬고요. 절대값 AN의 합을 TN이라 그랬거든. 근데 T10이라고 하는 친구가 S10에다가 즉 A1부터 A10까지 쫙 더한 거랑 절대값 A1부터 절대값 A10까지 쫙 더한 거랑 132만큼 차이가 난대. 얘들아 이거 차이가 왜 나는 거야? 음수들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이 SN은 음수가 고려가 됩니다. 음수가 고려가 돼요. 근데 절대값엔 음수가 고려가 안 돼. 그러니까 요놈 입장에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5였던 건 요놈 입장에선 플러스 5라는 거지. 얼만큼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10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맞나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132만큼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요. 이 일반항들을 다 더했을 때 음수 파트에 있는 놈들의 합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66이라는 거죠. 자, 음수 쪽들을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66이 되니까 걔네들이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 66으로 바꾸면서 132만큼 커진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거를 마찬가지로 그래프 관점에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지금 뭐야? 공차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요놈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고. 맞아? 내가 이 식을 T10 빼기 S10은 132라고 바꿔버리면요. 다 어떤 식 되는 거야? 절대값 AN에서 AN들을 빼는 형태 되는 거지. 근데 양수 쪽은 같으니까 어떤데? 빼면 0이라고. 양수 쪽은 영향을 못 줍니다. 맞죠? 근데 이 음수 쪽 파트가 어떻게 돼버렸으니까 2배씩 벌어졌으니까 이 차이만큼을 다 더한 게 132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들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야? 원래 음수 값들만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66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어? 언제 음수항이 되냐 이거야. 언제 음수항이 되냐. 얘들아 A7이 얼마라고? 3이라고. A7이 3이고요.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6이라고 하는 놈은 양수일 수도 있고요. 0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A 예를 들어 공차가 한 2쯤 됐어. 그럼 A6 얼마야? 1이야. 그럼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될 거냐면요. A5부터 음수가 되겠죠. 맞네요. 그럼 음수가 A1항부터 A5항까지 있으니까 얘들아 계산해보시면 A랑은 마이너스 9 아닙니까? 요거 평균에다 5개 곱하면 몇 대니? 마이너스 25지. 난 얼마 만들어야 된다고? 음수 쪽 더한 것만 했을 때 마이너스 66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터무니없이 작죠? 맞아? 무슨 얘기냐면요. A6이 양수여서는 안 돼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무슨 얘기야? A6부터 음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A6부터 음수가 돼야 돼. 즉 A1부터 A6까지를 쫙
평균에다 더한 게 마이너스 66이 돼야 되네 이거지. 무슨 얘기입니까? 아, 첫 항, 끝 항 평균에다가 얘들아 항의 개수 6개를 곱했더니 66이 됐다 이거죠. 다시 이거 몇 번째 항이야? 3.5번째 항이죠. 드디어 0.5번째 항을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3.5항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1이라는 거지. 근데 나 알고 있는 거 H이 얼마야? 3이잖아. 얘들아 A 3.5항이랑 H랑은 몇 항 떨어져 있어요? 3.5항. 3.5D가 14래. D는 얼마입니까? 공차는 4가 된대. S10 구하랍니다. 얘들아 뭐 공차 10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저 누구야? A7이 3이었으니까 마지막 항 가려면 3번 더 가면 되잖아. 이게 얼마야? 15? 초항으로 돌아가려면 6번 빼면 되잖아. 맞죠? 이거 6번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21? 그럼 첫 항이 마이너스 21이고 끝 항이 15니까 평균 내면 마이너스 3이죠. 그거 10개 있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됐나요? 얘들아 이거 의미가 많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절대값 함수랑 원래 함수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 양수일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둘이 똑같으니까 빼면 똑같아지니까 항상 음수항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음수항들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실 때 우리는 뭘 할 거라고 0.5번째 항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고요. 3.5번째 항이 실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우리 잠깐 하시고 5번은 그냥 후딱 같이 풀 겁니다. 쉬워서. 5번은 뭔 얘기하고 있어야 되나? 그냥 절대값 항들 싹 다 더해라 이거 아니야? 근데 절대값 항들 더할 때는요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음수항들이랑 양수항들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음수항들이랑 양수항들만. 무슨 얘기냐? 얘들아 지금 초항이 얼마래? 마이너스 23. 공차가 얼마래? 3이래. 그러면 이거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첫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23이랍니다. 그럼 얘는 언제 처음 양수가 돼? 3을 몇 번 더하면? 8번 더하면. 그럼 즉 9번째 항일 때 처음으로 양수값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지. 마지막 음수는 누구였어? 8일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어차피 난 절대값 씌워서 더할 거니까 V자 만들면 되는 거잖아. 자, 원래 마이너스 2였던 놈이 여기 2로 갈 거고요. 원래 마이너스 23이었던 놈이 23으로 갈 거잖아. 첫 항, 끝 항 평균에다가 항의 개수 곱할 거예요. 1항, 8항은 별도로 볼 겁니다. 첫 항, 끝 항 평균 구해주시면 12.5고요. 항이 8개니까 더해주시면 여기서 100 나오겠네요. 맞죠? 자, 그리고 9가 9번째 항이 1이었어 얘들아. 나 20번째 항까지 가야 되니까 11번 가면 되잖아. 여기 34겠네. 됐죠? 뭐 하면 됩니까? 2분의 1 더하기 34 항의 개수 12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219 나옵니다. 얘랑 더하면 319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부터 음수 쪽 수열과 양수 쪽 수열은 다른 수열로 바뀌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할 거라고? 음수 쪽 애들을 하나의 합으로 구하시고요. 양수 쪽 애들을 하나의 합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절대값들 씌워져 있는 거 더하는 문제에서. 아시겠죠? 이런 건 그냥 거의 단순 계산 유형이기 때문에 계산만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악만 빠르게 해주시면 돼요. 언제 얘가 0이 되는가. 알겠죠? 6번 한번 풀어주시죠. 정리해주신 분들은. 일부러 이쪽에 쌤이 계속 너네 그래프랑 조금 친해지라고 그래프 풀이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익숙해지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특히나 등차 한 문제 풀 때 아직은 혹시 조금 어색하더라도 계속 써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너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꽤나 큰 무기가 됩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모의고사 변형으로 고인에서 출제했었던 문제인데요. 얘도 숨겨져 있는 조건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수열의 한 문제를 풀 때 내가 말했던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쓸 것인가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 얘들아 천천히 한 번만 가볼게요. 지금 등차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건데 A2가 두 번째 항이 44래. 오케이, 두 번째 항이 44인 거 오케이. 근데 가번 조건에서 AK-3 더하기 A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0이래요. 얘들아 이건 왜 준 걸까? AK-1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겠지. AK-1이 얼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등차 중항에 의해서. 맞죠? 그러고 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근데 SK라고 하는 어떤 K번째 항까지의 합이요 K제곱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대.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고.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1항부터 K항까지를 더할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 수열의 합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 첫항, 끝항, 평균의 항의 개수를 곱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뭘로 푸는 방법이 있다고? 아직 우리가 쓰진 않았지만 2차식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봐. 2차식 그래프를 활용해서 풀기 위해선 얘들아 내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적어도 일반항 정도는 알아야 돼.
아니면 뭔가 규칙을 알아야 돼요. 규칙을. 자, 근데 여기선 아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풀 거냐면요. 얘로 풀 거예요. 선생님, 근데 첫 항도 모르고 K번째 항도 모르지 않습니까? 첫 항이랑 K번째 항은 모르지. 근데 누구랑 누구를 알아? 두 번째 항이랑 끝에서 두 번째 항을 알잖아. 첫 번째 항이랑 맨 마지막 항의 합은요. 두 번째 항이랑 끝에서 두 번째 항의 합이랑 똑같고 세 번째랑 끝에서 세 번째랑 똑같고 다 똑같잖아. 맞아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2분의 A1 더하기 AK라고 하는 요 놈이 누구랑도 똑같은 거라고. 2분의 A2 더하기 AK-1이랑도 똑같은 거라고. 됐어요? 근데 A2가 얼마라고? 44라고. AK-1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가 17이라고. 그럼 얘들아 무슨 얘기야? 17 곱하기 K를 한 게요. K제곱이랑 똑같다고. K가 얼마라고? 17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수열의 합관점에서는 얘들아 무조건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첫 항 끝항의 평균의 항의 개수를 곱할 것이냐 아니면 상수항이 없는 2차 구조를 풀 것이냐 얘네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항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식을 세울 건덕지가 없어. 2차식을 세울 건덕지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할 거냐? 첫 항 끝항 평균으로 갈 거라고요. 아니 선생님 근데 첫 항 끝항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얘들아 수열의 합을 만드는 원리가요. 얘네 순서를 뒤집어서 만드는 거라.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첫 항과 끝 항의 합, 두 번째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의 합, 끝에서 두 번째 얘네들이 다 똑같다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A1 더하기 AN이라는 게 총 N번이 나오는 거구나. 근데 그걸 이제 두 번으로 나눠주는 거구나가 수열의 합공식이라. 맞지?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얘랑 얘네들은 모두 같은 값이더라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수열의 합을 만드는 원리 자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걸 활용했을 때는 얘가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고. 맞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근히 많이 물어봅니다.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7번 한번 풀어보세요. 7번 풀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래프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7번까지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단원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수열이 한 번 재미가 들리면요 푸는 맛이 있습니다. 물론 알아요. 재미가 잘 안 드는 거. 막상 들면 재밌어요. 자, 공차가요 0부터 1 사이의 어떤 값이래. 자연수도 아니고요, 유리수도 아니고 뭐 아니야. 그냥 이런 범위에 있는 실수래. 근데 가번 조건에서 얘들아 A5가 자연수라고 줬습니다. 특이한 항을 줬어. 5, 다섯 번째 항이 자연수래. 그리고 나서는 S8이 3분의 68이다 라는 걸 줬어요. 자, 수열의 합 조건을 하나 줬기 때문에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거 있는지 봐야겠지. 일반항은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아 이 식이 너희 눈엔 뭘로 보여야 되냐면 첫 항, 끝항 평균에다 항의 개수 곱한 거로 보여야 된다고요. 맞죠? 근데 첫 항, 끝항의 평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얘들아 몇 번째 항으로 보이면 더 좋다고? 4.5번째 항으로 보이면 더 좋다고요. 얘가 4.5번째 항으로 보이는 순간 A 4.5는 8로 나눠버리니까 24분의 68 되는 거지. 맞아? 24분의 68 4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점호항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얘들아. 어차피 등차 수열은 일반항 1차 함수기 때문에 점호항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왜? A 4.5가 6분의 17이라는 걸 보는 순간 내가 무슨 조건이 눈에 들어오냐면 A5가 자연수라는 게 눈에 들어오잖아. 맞아? A5가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몇 칸 떨어져 있는데 0.5칸, 2분의 1칸 떨어져 있는데 6분의 17을 자연수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들아 2분의 1이라는 것만큼을 더했을 때 자연수가 된대. 얼마 더하면 자연수 되니 여기다가? 6분의 1. D는 얼마야? 3분의 1. D가 3분의 1이니까 얘들아 뭘 찾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저번째 항이 6분의 17였으니까 A5가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A5에서 A16 가려면 몇 칸 떨어져 있어? 11칸 떨어져 있으니까 3분의 11 더해주면 되겠죠. 3에다가 3분의 11, 답은 3분의 20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점호번째 항이라는 개념이요 결국에는 유용하다고요. 아시겠죠? 점을 갖다 써야 됩니다. 함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야. 함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등차 수열의 합 조건이 나왔을 때 얘들아 전부 다 뭘로 갔냐면요. 첫항 끝항의 평균 관점에서 봤어. 맞지? 지금부터는요. 수열의 합 관점에서 일반항 그리고 시계 관점에서 한번 가봅시다. 8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8번 올해 문제인데요. 올해 고2 애들이 9월달에 풀었던 실제 문제인데 아유 뭐 쉽지. 풀어주세요. 어떻게 푸는지가 달렸다고. 어떻게 푸는지에 따라 이 문제는 시간차가 확실히 생긴다고.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쌤이 그 수열의 함수 관점에서 푸는 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긴 한데요.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얘들아, 혹시라도 이거 처음 듣는 친구들은 정리를 좀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등차 수열은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식을 만들 수 있었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입니다. 뭐가 없는 2차 함수?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 맞지? 그러면 얘들아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친구는요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나요? 0,0을 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함수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너네 2차 함수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누구야? 최고차항 개수가야. 왜? 이 2분의 d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얘들아 뭘 결정할 거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할 거잖아.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맞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 공차가 양수였다라고 쳐보세요. 공차가 양수였다. 자, 공차가 양수였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뭘까? 자, 일단 봐봐. B가 양수라는 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라는 거라서 아래로 볼록한 놈이 되겠죠. 아래로 볼록한 놈. 근데 얘들아 실제로 수열합은 내가 계속 이제 함수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몇을 넣어야 돼? 무슨 수를 넣어야 돼? 자연수를 넣어야 돼. 맞지? 자연수를 넣을 건데요. 잘 봐봐. 첫 번째 항이 양수였어. 자, 아래로 볼록한 놈인데요. 첫 번째 항이 양수였어.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까? 공차가 양수인데 초항이 양수야. 그럼 얘들아 그 뒤에 항들도 싹 다 뭐야? 양수죠. 그럼 얘네들은 더하면 더할수록 어떤 값이 돼? 계속 커지겠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왜? 이쪽에 2차 함수가 더 있긴 한데 여기는 안 보이잖아. 수열에서. 맞지? 그래서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면요. 이렇게 생긴 주황색 그래프가 돼요. 맞아? 근데 만약에 공차가 양수인데 초항이 음수였어. 그럼 S1이 음수잖아. 맞지? A1이랑 S1은 같으니까. 그럼 1항이 음수 쪽에 찍힐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내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 꼭지점, 대칭축이 보이기 시작해요. 대칭축. 그럼 얘들아 이게 엄청 중요하다. 왜? 내가 0,0 지나는 거 알지? 근데 또 한 번 만약에 0 되는 걸 알면요. 그놈의 평균이 무조건 뭐야? 축이죠. 이거야. 자, 그럼 또 봐봐. 만약에 공차가 음수였어요. 공차가 음수였을 땐 얘들아 위로 볼록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위로 볼록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초항이 양수일 때랑 초항이 음수일 때를 나눠서 보자. 자, 위로 볼록한데 초항이 양수야. 그럼 S1도 양수니까 위에 한 점이 찍히겠지. 그럼 그래서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겠네. 아,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면은 대칭축도 막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수열의 합을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최고차 함계수랑 0 지나고 누군가 하나 지나는 2차 함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물론 이거일 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 얘 이쪽이 안 보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조건들로 많이 표현이 돼요. 왜? 대칭성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가끔 이런 조건이 있어. S5랑 S7이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볼 거란 말이야. 이 대칭축이 얼마라는 거예요? S5랑 S7이 똑같아. S6이 대칭축이라는 거. 여섯 번째가 대칭축이라는 거. 그럼 12가 여기 근인 거구나. 그럼 2분의 D에 N에 N-12구나. 뭐 이런 식으로씩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조건들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럼 봐봐. 공차가 음수인데 초항도 음수면 아까 제 놈의 반대처럼 이렇게 생긴 놈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는 수열의 합을 봤을 때, 문제 조건을 봤을 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는지가 바로 보여야 된다고. 잘 봐봐.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 있죠. 근데 S12가 얼마래? 0이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S0은 무조건 0이야. 근데 S12도 무조건 0이야.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최고차 개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이 그림은 이 그림이야. 그럼 10이 뭐예요? 마이너스 2n에 n-10이래. 이게 Sn 그래프. 그럼 이 Sn 그래프는 n이 얼마일 때가 최대야? 6일 때가 최대죠. 6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2, 6에 마이너스 6이니까 72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3번으로 풀리는 거죠. 이게 어떤 그래프를 활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다 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요. 한 페이지 넘겼을 때 이거는 A. 알려줘. 일반항 알려줘. EN 플러스 1이죠. 이게 바로 나와야 돼. 그럼 AN이 EN 플러스 1이야? 그럼 A2는 5일 거고요. A4는 9일 거고요. A6은 13이겠죠. 27 나오는 거지. 이런 건 하면 되지. 10번 한번 풀었어요. 이거 잘 봐야 돼. AN이랑 BN이 무슨 수열이란 말 없어요. 그냥 수열이라고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잘 보면 돼, 얘들아. 수열의 합부분의 문제를 풀 때는요, 그냥 단순히 값을 줬는지, 몇 번째 한가지를 더한 게 얼마입니다 라는 표현을 줬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식을 줬는지를 보고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얘들아, SN이랑 TN이 AN이랑 BN의 합인데요, AN과 BN이 무슨 수열인지 안 줬지. 그치만 우린 알잖아. 왜? 이걸 딱 봤을 때요, 얘네들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구조잖아. 요놈들의 일반항은 무조건 무슨 수열이라고? AN과 BN은 무조건 무슨 수열이라고?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요. 의심할 게 없어요. 이미 우리가 증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맞지? 그러면 AN과 BN을 만들 수 있다. n제곱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얘들아, 몇 n이야 AN은? 2n이야. 여기다 잃는 거랑 여기다 잃는 게 똑같아야 되니까 p 플러스 1이랑 2 더하기 모시기가 똑같아야 된다니까 뒤에 모시기가 누가 있어야 돼? p 빼기 1이 있어야죠. 됐나요? 이거는 qn제곱이니까 b에는 2qn이 될 거 아니야. b에는 2qn이. 여기다 일렀더니 q 빼기 2가 될 거지. 여기도 일러도 q 빼기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q 플러스 2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되겠죠. 그럼 끝났지 뭐. A3과 B3이 똑같대. 위에 3는 거랑 아래 3는 게 똑같대 얘들아. 위에다가 3 넣으면요 6 더하기 P 빼기 1이니까 P 플러스 5랑 아래 거에 3 넣으면 6Q 빼기 Q 플러스 2니까 5Q 빼기 2가 똑같다고요. 그럼 뭔 얘기야? 아, P 마이너스 5Q는 마이너스 7이구나. 이런 거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밑에 식에서 S사랑 T사가 10 차이가 난다는데요. 아, 여기다 4 넣으면 16 더하기 4P. 아래 거에다 4 넣으면 16Q 빼기 8 더하기 10. 이제 나온다 이거 아니야. 또 넘겨. 4P 빼기 16Q는 16 넘어오니까 이거 얼마니? 2에다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 4로 나눠버리면 얘들아 P 빼기 4Q는 마이너스 2분의 7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맞나요? 4 4는 T4 플러스 3 뭐야 15에서 나온 거야? 왜 보죠? 좀 이상하죠. 그럼 이거 하면 얼마야? 이거 마사니까 넣으면 마이너스 20이네. 4 나누면 마이너스 5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요거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Q가 남겠네. 아니면 얘에서 얘를 빼도 될 것 같고요. Q는 2가 나오겠죠. 그럼 P는 얼마 됩니까? 3 이렇게 됩니다. 둘이 다 얼마라고? 5.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야? 수열의 합을 봤을 때 바로 일반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요거 연습하라는 거죠. 이건 실제로 물어본다고요. 이런 문제들은.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들아. 이것만 연습이 되면. 뭘 보던지 바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1번을 보더라도 바로 생각이 들어야지 얘들아. 11번을 보는 순간 너희는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2차식이네. 뭐가 있는? 상수항이 있는. 그럼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등차일 거야? 두 번째 항부터 등차일 거야. 얘들아 SN이 n제곱 더하기 3n 빼기 2래요. 근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일 거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할 땐 누구 무시하자고. 상수항 무시하자. 그러면 2n 더하기 얼마야? 2.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초항은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일단 1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A 5 빼기 A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5 넣어버리면 12. 거기다 2 빼니까 답은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간단하다고요. 등차에서 이런 거 잘 생각해봐.
예전에 이런 문제들을 처음 배울 때는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는 행동은 Sn 빼기 Sn-1이었어요. 얼마나 별로야. 이제 이런 과정은 안 할 거야. 우리가 적어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수열의 합구조식을 봤을 때는요 이런 짓은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좀 풀 건데 12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이게 어찌 보면 오늘 이 수열 파트의 메인이에요. 이쪽 파트가. 등차 추론. 이 문제도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요. 좀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되고요. 40초 정도 더 드릴 건데 계속해서 선생님이 어떤 수열이라는 걸 함수라고 바꿔 생각하자는 이유는 얘들아 이게 무게감이 확 떨어져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합 이러면 뭔가 좀 무게감이 있어 파트 자체가. 근데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러면 갑자기 단원이 쉬워집니다. 갑자기 그냥 중학교 과정으로 바뀌어버려요. 실제로 이 문제도 똑같아요.
자, 이 방법을 익혀두시고 다 뒤에 문제 풀 때랑 이번 숙제 풀 때 연습을 조금만 더 해봐봐 얘들아. 자, 봤더니 등차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를 SN. 그럼 SN은 무조건 얘기하지만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꼴이 될 거예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 형태니까. 근데 가번 조건을 봤더니 SN이 N이 7이랑 8에서 최소를 갖는데 얘들아 2차 함수가 최소를 가지려면요 뭐 어떻게 생겨야 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해야 돼. 자, 우리는 지금 수열을 보고 있기 때문에 7, 8 왜 자연수들만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치만 원래 실제 대칭축은 얼마일까 이거? 7.5겠죠. 왜?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최소값을 만드는 n값이 7과 8 이렇게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럼 얘들아 죽방이 7.5인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또 다른 교점이 15라는 게 너무 중요하지. 또 다른 교점이 15라는 게. 맞아요? 그래. 이렇게 세워버리면 내가 이 SN이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최고치 한계수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0,0이랑 15,0을 지나니까 SN이라는 친구가 AN 곱하기 N-15라는 식으로 세워진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절대값 SM과 절대값 SEM이 162로 똑같대. 근데 M의 범위는 8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나 어디 쪽만 보겠다는 거냐면요. 이쪽만 보겠다고. 8보다 큰 이쪽만 쫙 봐줄 건데요. 절대값 SM이랑 절대값 SEM이 162로 똑같대. 근데 증가함수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 162거나 둘 다 162일 수는 없다고? 그럼 누가 M 넣었을 때가 얼마고? 마이너스 162고요. 2M 넣었을 때가 얼마라고? 162가 나오면 된다. 맞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N자리에 넣으면 돼. 얘들아 M부터 넣을까? A, M에 M-15가요 마이너스 162예요. 맞지? N자리에다가 2M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2AM에다가 2M 빼기 15가 162예요. 맞나? 여기서 전개해서 더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나누는 게 좋다니까. 나눠버리잖아요? 그럼 AM이 날라가. 좌변의 식이 얘들아 2M 빼기 15니까 4M 빼기 30분에 M 빼기 15가 나가요. 우변은 162분의 마이너스 161에서 마이너스 1이 나가요. 아, 30 빼기 4M이 M 빼기 15라서 5M이 45래. M값 얼마래? M값이 9니까 9랑 마이너스 6을 해버리면 A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54A가 마이너스 162니까 A는 뭐 하래? A13을 구하래. A13? 에이 3n에 n-15가 SN이잖아 얘들아. 일반항으로 가셔야죠. 자, 몇 n? 6n이죠. 일반항 갈 땐 2배입니다. 6n일 거고 여기 1 넣어봐. 3 곱하기 마이너스 14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42 돼야 되지. 3에다 얼마 빼야 돼? 40. 아니 그냥 6에다가 48 빼야 되는 거죠. A13 구하래. 78 빼기 48 30.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쉽다고.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얘들아 7과 8이 최소야. 아, 축방이 2분의 15야. 또 다른 x축과의 교점 근 하나가 15야. 그러면 AN의 n-15라는 식으로 바꿔 세울 수 있겠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함수의 관점에서 수열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문제 파트를 2차 함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들아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자, 지금 14분이거든요. 10분 쉬었다가 24분부터 이거 활용하는 문제 몇 개만 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넘어갈게요.